시민들이 모여 이룬 마삿등 마을에 사는 황거칠의 동그라미. 식수 문제로 고생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직접 수원의 체크. 이 수원이라는 것은요, 거기 써볼까요? 물의 근원을 찾아 수도시설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했다. 수도시설을 만들었다의 체크. 자, 그래서 해결했어요. 그러나 세모, 해가 바뀐 지 몇 달이 안 돼서 우리 황거칠 씨에게는 뜻하지 않은 불행이 들이닥쳤다의 체크. 안 좋은 일이 생겼대요. 벼랑간 산수도를 철거해 달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수도를 철거의 체크. 수도를 없애달래요. 그것도 마삿등의 물사정을 잘 알만한 사람이었다. 마삿등의 물사정을 잘 알만한 사람의 체크. 황거칠 씨와 안면이 있는 바로 건너편 사브랑골에 사는 호동팔이란 목수였다. 호동팔의 동그라미. 자, 그럼 보세요. 호동팔이라는 인물은 수도를 철거해 달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마을 사람들이 원래 몇 년 동안 고생했던 물 사정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호동팔에 대한 성격을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죠? 이기적, 욕심, 이런 단어가 튀어나와야 돼요. 어째서 호 선생께서 황거칠 씨는 식전의 체크. 식전기도 들어봤나요?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죠. 그래서 식전은 밥을 먹기 전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찾아와서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꺼내는 상고머리에 호 목수를 수상쩍게 건너다 보았다. 아, 내가 그 자리를 관리하게 됐거든요. 형의 땅이니까요. 형의 땅의 체크. 형님의 땅이라니 그 자리는 적산인데 그래. 형이 불화를 받았으니 이제 개인 것 아닌가요? 불화의 체크, 개인 것 체크. 불화라는 것은 이제 그냥 뭐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땅을 받았다. 그래서 산이 사유지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동팔은 능글능글 웃는다기보다는 숙제 의기양양한 티까지 의기양양의 체크. 그래서 뭐예요? 당당한 거죠. 옳거니 이놈들이 필경의 체크. 필경이란 단어는 반드시라는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라고 적어주세요.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한 짓이겠군. 이곳 물사정을 잘 아는 놈이었다. 황거칠 씨는 대뜸 짐작이 갔다의 체크. 뭐예요? 추측을 했대요. 그래, 불화를 받았다고 해서 남의 식수를 함부로 끊을 수가 있겠어. 수도만은 절대 못 뜯어내겠어. 거칠 씨의 언성을 거칠어졌다. 거기에 써세요. 갈등. 둘이 이제 소리 높여 싸우니까 갈등이 시작된 거죠. 불이라면 비록 권력 앞에서도 잘 굽히지 않는 성미였다. 거기에 체크. 불이라면 비록 권력 앞에서도 잘 굽히지 않는 성미. 이런 게 바로 어떤 단어예요? 뚝심이 있다. 뚝심이 있음 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불의에 굴하지 않는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이 새끼 이렇게 한 방에 쉽게 그래요라고 한다고? 호목수는 내처 음측맞게 능글거렸다. 가시오. 황거칠 씨는 버럭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로부터 일어나 해계망측한 사건들의 체크. 그러면 우리는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그 호목수가 그렇게 쉽게 물러나면 안 되는데 쉽게 물러났지. 그러면 이 해계망측한 사건은 다 저놈이 벌인 일이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호동팔 형제의 위인들부터 알려야만 되겠다. 호동팔이란 이 50 넘은 상고머리 사나이는 거기 호동팔이란부터 바로 여세요. 여기서부터 뭐예요? 인물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인물 직접 소개. 근데 비판적인 거죠. 왜? 애초에 위인들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부터가 문제예요. 너네 위인전은 나쁜 놈들 이야기하는 글이냐, 좋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냐? 좋은 사람이지. 근데 여기서 나쁜 놈들한테 위인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거기에 써볼까요? 반어법. 풍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풍자는 비꼬는 거죠. 비판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 50이 넘은 상고머리의 사나이는 자기들 목수 사이에서도 종종 호로새끼
제가 하는 거 아니죠?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다 써주세요. 비속어. 욕을 얻어먹었다. 게다가 과거 외정의 체크. 외정이라는 게 나오면요, 외국의 정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제강점기라고 적어주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그 강제로 점령했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했거니와 그의 친형인 동수 나왔다. 동수 동그라미. 영판 닮아서 자기보다 쥐꼬리만큼이라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무슨 이 속에 있을 만한 일에는 달ap게 달라붙고 알랑거리는 상미였다. 거기에 체크. 그 권력 체크. 이속이라는 건 이득이란 단어입니다. 거기다 이득이라고 적어주세요. 이득. 잘 모르면. 알랑거리는 상미의 밑줄. 한마디로 뭐예요? 똥꼬 빠는 새끼예요. 그래서 거기다 써주세요. 기회주의자. 그래서 이득 볼 게 있으면 가서 형님 이렇게 했단 이야기죠. 가령 가장 정신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종교 같은 것도 일제 때는 꼭 일본 사람들처럼 방에 불단이라는 것은요, 불교에 있는 단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단의 체크. 불교 단상. 불교 재단이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불교 재단. 불교 재단. 재단은 어의 이예요. 제사 지내는 단을 이야기합니다. 재단을 모셔놓고 불교를 믿노라 하던 사람이 해방이 되고 미국 사람이 와서 설치게 되자 그것까지 형의 말에 쫓아서인지 갑자기 불단을 부숴던지고 재빨리 교회에 나갔습니다. 어때요? 존나 기회주의자죠. 그래서 가령부터 가로 열고요, 일레다까지 가로 닫고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 사례를 나열했다. 사례라고 적어주세요. 예시를 들었다, 일화를 들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례, 일화 이런 거 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일에는 정말 철저한 사나이랄까? 그러한 일의 체크. 그러한 일이 뭔데? 이득이 되는 일. 이해됐나요? 거기다가 이득이 되는 일. 그래서인지 동팔이라는 이름에 빗댄 똥파리 체크. 다 뭐하고 있어요? 비속어 썼죠? 그 다음에 비유, 부정적인 단어를 썼죠? 그래서 뭐예요? 인물에 대한 평가가 들어갔습니다. 인물에 대한 판단. 그러나 본인은 욕 친구들이 그를 보고 호로 새끼니 똥파리니 하고 놀리는 것은 뭐 자기 행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호동팔이란 자기 성명 석자가 잘못된 탓이라고 능청을 부렸다. 거기다 써주세요. 개뻔뻔. 이해됐죠? 아주 뻔뻔해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냥 웃어 넘겨버리는 거예요. 목 아프다. 이런 쫄대기 주제에다가 당치도 않을 만욕을 낸다는 건가. 거드름을 피우게 되는 것도 오로지 외정 때 재판소 집달리를 지낸 그의 형 동수를 믿고서다. 거기에 체크. 외정 때 재판소 집달리 체크. 동수를 믿었다 라고 했으니까 친일파란 이야기거든요. 거기 써주세요. 친일파. 근데 친일파가 잘 살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비판입니다. 악질 집달리로 일어난 호동수는 그때 야바위 야바위의 체크. 야바위가 뭔지 아나요? 그 종이컵 안에다가 콩 같은 거 넣어놓고 여기 있게 어디 있게 없지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써주세요. 야바위는 노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름. 도박이에요. 걷어들인 재산으로 지금은 모 기관에 기부금도 내서 고문도 내고 시정자문위원까지 맡아서 만만치 않은 사회적 지위도 지닌 위에 사회적 지위 체크. 사회적으로 훌륭하대요. 빌딩도 몇 개 가질 때 와씨 건물주래요. 알부자지만 한편 그의 쥐꼬리만한 법률 지식 체크. 자, 그래서 명확하게 법을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대충 알고 있는 법으로 사람들 희롱하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항상 뭐예요? 친일 외정 일제 강점기 이후에 친일파를 숙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처럼 친일을 하고도 그 이후에 노름에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한 동파리가 갑자기 찾아와서 마시 등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젖줄이란 표현은요, 젖줄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명력을 가진 물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젖줄의 체크, 젖줄은 물줄기. 황거칠시에 산수도를 뜯어내는 데는 반드시 그럴 만한 꼬투리가 없지 않을 것이다. 꼬투리의 체크. 왜? 반드시 뭔가 법적으로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괴롭힌다는 이야기예요. 짐작이 이 속에 빠린 똥파리란 자가 그 산에서 물러 내려오는 물을 독점할 생각의 체크. 그럼 뭐야 이제? 물을 돈 받고 팔 목적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의 형과 짜고서 그런 깜찍스런 일을 꾸민 것이 아닐까 싶었다. 황거칠씨는 그 길로 일제 때부터 그 산을 보아왔다는 박노인이라는 연고자를 찾아갔다. 박노인의 동그라미. 그럼 뭐야 이제? 이 땅이 그 산이 누구 땅인지 궁금하러 가는 거죠. 연고자의 체크. 연고자라는 것은 연고지 들어봤나요? 연고지 안 들어봤나요? 야구 프로야구단이나 축구 프로축구 선수단들을 보면 연고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 출신. 오케이? 거기에 써줄까요? 거기에 거주하는 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주하는. 혹은 그곳에 자리 잡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박이란 그 순적 백성은 황거칠씨의 말을 듣더니 비로소 미안스러운 표정의 체크. 호동파리가 자꾸 찾아와서 돈을 얼마 주며 졸라 쌌길래 도장을 안 찍어줬는기요. 도장을 찍어줬다의 체크. 뭐 연고권 서류라 하던가요. 내사 뭐 그런 거 불화 받을 생각도 힘도 없고 해서 앞불싸 싶었다. 그럼 뭐예요? 그 알량한 법을 이용해서 땅의 소유권을 가져갔다는 이야기죠. 도장 찍게 만들어서. 그러나 손이 안 늦었더라도 그에게는 그런 걸 불화받을 돈이 있을 리 만무했다.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죽일 놈들 해보았댔자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황거칠씨는 대범한 얼굴을 하고 돌아왔다. 오? 그럼 상황은 지금 좋아졌어? 나빠졌어? 나빠졌지? 그치? 지금까지 나빠졌단 말이야. 왜? 도장 찍어줬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럼 어때? 좆됐음을 깨달아야 돼. 근데 그러나의 세모? 황거칠이 뭐하고 있어요 갑자기? 대범한 얼굴을 하고 있어. 대범한 얼굴의 체크. 이걸 통해서 상황과 다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걸?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해됐나요? 산에서 솟는다고 산임자의 물을 아는 테지. 자 그럼 뭐예요? 산이 짓거라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물까지 본인 것은 아니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물만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속으로는 다짐했던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라고 했으면 이제는 됐단 이야기 안 됐단 이야기? 안 됐단 이야기. 결국엔 뺏긴다는 이야기죠. 그날 밤 실근이란 통장이 알아보고 온 얘기로서는 실근 동그라미. 이것도 사람 이름입니다. 통장의 체크. 통장이 뭔지 아나요? 이장 하면은 이의 장이지. 마을의 장이야. 통장은 옛날에 통반입니다. 몇 통 몇 반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지금처럼 주소가 몇 동 무슨 동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었어요. X산의 일부인 마사등 뒤에 적산 임야일 때가 얼마 전 동팔의 형 동수의 명의로 완전히 불화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이 채 못 돼서 법원으로부터 출두 통지서가 나왔다. 호동수가 출두 통지서의 밑줄. 이게 바로 뭐예요? 법적인 어떤 효력을 가진 문서죠. 법적 효력이라고 적어주세요. 호동수가 수도시설을 철거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물론 황건칠씨는 의의를 내고 반대했다. 그러나 끌다 결국 세부적으로 재판에 지고의 체크. 집달리가 현장에 나타났다. 집달리라는 건 그래서 이제 강제로 이행하는 사람들이죠. 강제 철거다. 미리 시끄러울 것을 짐작했던지 경찰관까지 현장에 동원되었다의 체크. 자 그럼 보세요. 불쌍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동수 동파리 때문에. 걔네 뭐라고? 친일파라고. 근데 훌륭한 사람들이야? 아니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해됐나요? 마사등에서도 그날은 일을 나가지 않은 사내 꼭지들은 현장에 다 나와 센터에 나와 있었다. 아낙네들도 덜어 나왔었다. 군중의 심리 탓일까?
경찰이 해산 명령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의 체크. 뭐야? 공권력에 뭐야? 반항하고 있는 거죠. 거기 써주세요. 공권력에 반항. 도리어 일촉즉발의 험악한 공기로 되어갔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 곧 터지기 직전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다음 봅시다. A의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뭐예요? 황동파리의 예. 네, 괜찮아요. 황동파리에 대한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예시를 들었죠. 어떤 새끼인지 나쁜 새끼인지. 근데 비판, 풍자라고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부정적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서술 대상에 대한 비판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하는 반성적 자세. 이 말은 거기 체크해봐. 서술 대상에 관한 반성적 자세의 체크. 여기서 서술 대상이 누구였어요? 동팔이었죠. 그러면 서술 대상에 관한 반성적 자세니까 동팔에게 미안해해야 해. 이해해? 근데 미안해했어? 안 미안해했지. 개새끼라고 이야기했죠. 호로새끼, 똥파리 이런 거 다 썼죠. 서술 대상에 대한 반어적 서술의 체크. 그래요. 반어적 서술 있었죠. 뭐 있었죠? 위인이란 단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위인이라고 한번 써주고요. 서술 대상과 관련한 비극적 결말의 체크. 자, 서술 대상과 관련한 비극적 결말이니까 내가 좆돼야 돼, 동파리가 좆돼야 돼. 동파리가 좆돼야 돼. 거기다 써서요. 동파리의 비극적 결말.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동파리 죽을 거야 이런 말 있었어? 아니, 개 뻔뻔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서술 대상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황거시기가 겪게 될 고난을 암시한 거죠. 4번 보겠습니다. 서술 대상에 대한 회고적 서술을 통해서 회고적 서술 체크. 과거를 생각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써주세요. 과거. 서술 대상에 대한 과거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뭐였어요? 불단을 없애고 교회를 나갔던 사실. 이런 게 회고적 서술이죠. 근데 서술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의 체크. 그럼 이건 뭐여야 돼? 처음에는 동파리가 착한 줄 알았는데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동파리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거나 혹은 동파리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형태여야 하죠. 이해됐나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서술 대상의 병렬적 서술의 체크. 병렬적 서술이라고 하는 거는 나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이 있기는 했지. 그치? 있기는 했어. 아까 뭐 있었지? 불단을 했던 거, 그 다음에 미군정이 미국이 들어왔을 때는 교회 나간 것, 서술에 관한 정보를 대비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정보를 대비적으로 부각의 체크. 그래서 이 내용은 뭐야 되냐? 정보를 서로 반대되는 내용의 정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반대되는 거였나요? 아니요. 기회주의자에 대한 똑같은 정보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황거칠은 마을 사람들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이 호동수의 소유임을 알면서 했나요? 아니죠. 그냥 했다가 나중에 지금 엿대게 된 거죠. 1번은 틀렸습니다. 호동수는 일제 편승하여 재산을 모았다. 친일파 맞죠? 동생의 편판을 염려하여. 동생의 편판을 염려했나요? 동생 걱정했어요? 아니요. 그냥 돈 더 많이 벌라고요. 황거칠은 자신이 호동팔보다 먼저 조처했더라도 적사를 불화받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이 부분은 뭐였어요? 나에겐 그럴 만한 돈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실근이 황거칠의 지시로 맞나요? 황거칠의 지시로 알아봤나요? 그리고 등기 정보를 알아보자 호동수가 이것 때문에 소송 걸었나요? 아니요. 애초에 소송 걸던 거였죠. 호동파는 황거칠과 갈등 후에 샘터의 자원을 독점하기 위해 친형과 함께 일을 꾸몄다.
갈등을 겪은 후에 일을 꾸민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이지랄하고 있던 건가요? 처음부터 이지랄했던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15번 문맥상의 의미를 고려할 때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 마을의 물사정을 환희하는 호동팔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 이 새끼 왜 이러지? 오케이?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황거칠에 반발과는 관계없이 자기 뜻을 관찰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바탕을 둔 일이다. 니은 그래요. 맞는 말이지? 아까 뭐랬어? 이상하게 갑자기 혼자 물러났다고 설명을 했어요. 3번 황거칠과의 약속을 어기고 호동팔에게 토지를 넘겨줬다. 약속했어? 안 했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황거칠이 개인 소유의 땅에서 나는 물도 마을의 공동 소유로 이기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수도시설학과 단체로 반항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6번 볼까요? 1960년대에는 임야나 논밭 등을 관습적으로 점유하여 이용하던 이들이 관습적으로 점유 체크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점유권을 상실해 체크 그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했는데 국가는 그 분쟁의 대부분을 위력으로 보아왔다. 위력이라는 것은요. 위압감, 협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침입하였던 자본가들이 거기 체크. 과거 침입하였던 자본가들의 소유권 확대. 그게 바로 누구다? 동수동팔이다. 상거적은 이처럼 우리 사회에 근대적 소유권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체계에 영합하여 재산을 증식하던 이들 체크. 누구? 동수동팔이. 근대적 소유권에 대한 몰이해로 터전을 상실해 가던 이들이 갈등을 시켰다. 이해됐죠? 그래서 마삭 등 주민들이랑 아까 무슨 노인 하나 있었죠? 이렇게 1번부터 보겠습니다. 황거칠이 적산에 수도시설을 만들어 사용한 데서 당시 서민들이 국가 소유의 임야와 논밭을 관습적으로 조용하여 이용했다. 맞는 말이죠? 외정 때 재판소에서 집 달리는 전에 호동수가 S산의 일부를 불화받았다. 친일파가 확립하는 데에서 이익을 봤다. 맞는 말이고요. 박노인이 일제 때부터 보아온 적산 임야 일대를 호동팔에게 넘긴 데에서 재산 소유권을 다투는 분쟁에서 패배한 인물이 점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맞는 말이죠. 호동팔이 영어권 서류를 근거로 수도시설의 철거를 요구한 데에서 법체계에 영합하여 소유권을 확보했다. 맞는 말이고요. 집달리와 경찰 현장에 동원돼서 국가의 위력을 사용 분쟁 상대 상황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 답은 3번입니다. 3번 보세요. 팔아 넘긴 거죠. 분쟁에서 패배한 건 뭐예요? 안 팔았어야 돼요. 우기다가 그냥 뺏겼어야 돼. 근데 얘는 돈 받고 팔았잖아요. 도장 찍어주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야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예.